자, 우리가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문제 해설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좀 신기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구글 어스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지구의 야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야경을. 그래서 완전 이제 어둡죠. 근데 이렇게 아마 해안선들은 보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도 지역이고요. 인도 지역이고요. 여기 큰 도시들은 당연히 불빛이 밝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불빛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가 바로 두바이예요. 두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아프리카 쪽인데 이렇게 어떤 선을 따라서 불빛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집트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따라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이 밝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확실히 불빛이 번쩍번쩍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러시아 쪽인데 여기에 큰 불빛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모스크바예요. 여기가 런던이고 여기가 이제 파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파냐의 수도인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가면 또 이제 불빛이 엄청 화려한데, 자, 이쪽이 뉴욕, 뭐 보스턴, 필라델피아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휴스턴이고 여기가 달라스고, 물론 이런 지금 세계지리 하는 건 아니지만 본 김에 이쪽이 시카고고 서쪽으로 오면 이쪽이 로스앤젤레스, 이쪽이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캐나다의 밴쿠버가 되겠네요.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아메리카 쪽으로는 큰 도시는 보이지 않죠. 브라질 쪽에 상파울로,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랑 거의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더니 오스트레일리아는 확실히 인구가 별로 없어서 큰 도시도 거의 눈에 띄지 않죠. 멜버른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더니 우리 중국에는 불빛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상하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북경이에요. 베이징.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도 굉장히 불빛이 밝은데, 자, 여기가 이제 홍콩 쪽이에요. 홍콩이랑 그 옆에 있는 선전이랑 그쪽을 말하는데, 아무튼 이런 데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거고요. 자, 일본도 불빛이 만만치 않죠. 이쪽이 일본의 동경, 도쿄 근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오사카 쪽이네요. 왜 딴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근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 근처를 봤더니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자, 불빛이 여기에만 잔뜩 있고 여기에는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불빛마저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되게 희미하네요. 거의 꺼져가는 불빛처럼 보이네요. 여기가 평양이에요. 여기가 평양이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도시들도 보이겠죠. 여기가 춘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원주고요. 여기가 강릉이고 이쪽은 속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포항이고 경주, 울산, 부산, 대구, 구미, 그 다음에 여기는 안동, 그 다음에 여기가 광주, 그 다음에 여기가 여수, 광양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주, 익산 그쪽이 될 거고 여기가 대전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거 뭐냐고, 바다에. 이거 먼지 아니고요. 고기잡이 배예요.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잡을 때 불 켜놓고 이렇게 그런 오징어를 유인하잖아요. 그 배들이에요, 그 배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그 물고기도 많고 그 다음에 어선도 많은 곳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바다, 여기에요. 동해. 참고로 여러분들 1인당 생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생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1인당 우리나라예요. 놀랍게도.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동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세계에서 물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와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나라 사이에 있어서 참 여기가 살기 힘든 곳인데 어쨌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를 깔면 이것저것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한국지리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나중에 세계지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공짜예요. 넘어갈게요. 1번, 다음 자료는 지역 구분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 구분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주택 유형이라 그래서 단독 주택 우세 지역, 아파트 우세 지역, 혼재 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온 설명처럼 어느 한 유형이 50%인 경우 우세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지표면에 이렇게 성질을 조사했더니 성격이 같은 곳을, 성질이 같은 곳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동질 지역 구분 방법이다. 그 다음 나는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 서울 도시 기능, 물론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회사나 그런 것들이 뭐 일자리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하는 어떤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당연히 서울로 통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쯤 떨어져 있으면 서울로 출퇴근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통근권, 다른 말로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자, 얘는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기능 지역 구분 방법이에요. 자, 기억, 가는 중심지와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배우지로 구성된다. X, 그쵸? 얘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의 사례로 상권과 도시 세력권이 있다. 맞죠? 상권은 우리가 편의점이나 아니면 백화점처럼 어떤 상업 기능을 제공하는 중심지가 있는 거고, 도시 세력권은 당연히 어떤 중심 도시가 세력을 미치는 그 권역이잖아요. 이런 수도권 또는 부산권 같은 걸 도시 세력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역 간 상호작용 파악에 유리하다. 상호작용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렇죠? 어떤 기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중심지와 배우지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기능이 아니라 동질, 나는 기능 지역에 해당한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넘어갈게요. 2번,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에 관한 것이다.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은 산줄기, 고개, 하천 등의 지형 지물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산줄기를 봤더니 이 산줄기는 주로 1차 산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죠. 사람이 넘어다니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미음을 봤더니 호남 지방은 산줄기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호를 기준으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호의 남쪽, 호수의 남쪽 또는 어떤 강의 남쪽, 금강 또는 벽골제. 자, 그래서 1번은 얘가 지금 설명이 잘못됐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관서지방은 디귿보다 관북지방보다 인구와 도시가 많이 분포한다. 관서지방은 평안도 쪽, 관북지방은 함경도 쪽. 물론 지도로 보면 명확하겠지만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이 아니죠. 얘가 지금 정답인 거고요. 얘는 지금 정답이 아닌 거고.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천령관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관동, 그 다음에 관서, 관북은 관, 천령관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설명이 옳으니까 정답은 될 수 없고요. 리을, 관동 지방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 지방으로 세분된다. 관동 지방은 대체로 오늘날 강원도 지역을 말하는데 그 강원도는 대관령,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로 말하자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세분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비읍, 경상도라는 지명은 당시 주요 도시인 경주와 상주에서 유래되었다. 됐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상주라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참외가 유명하대요. 거기는 성주. 상주는 꽃감으로 유명한데 시험에 나올 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성주 참외, 상주 꽃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지도는 북한의 주요 산맥과 하천을 나타낸 것이다. A,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A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다. 백두산이 있는 곳은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얘는 X. A에는 보통 중강진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기후 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겨울에 추웠던 곳, 그렇죠? 그다음 B는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을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자, 우리 물론 기준은 여기쯤에 있는 천령관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이 산맥을 기준으로 관서지방,
관북 지방이 나뉘죠. 그래서 B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낭림산맥, 정확히는 천령관. 그리고 얘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C는 지형의 영향으로 D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자, D는 대동강의 하류 지역, 평양 근처. 여기는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소우지, 연 강수량 900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C는 자, 우리가 여름철에 남서풍이 주로 불 때 낭림산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산지에 부딪혀가지고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신의주랑 유도가 비슷한데 약간 내륙 쪽. 청천강의 중상류 지역, 북한에서는 다우지예요. 물론 북한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이쪽 지역, 강원도의 동해안 쪽인데 최다우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는 곳. 그렇게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D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넓게 발달해 있다. 자,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곳은 압록강 하구, 비단섬이 있다 그랬었죠. 자, D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아니라 적어줄게요. 서해간문이라고 부르는데 서해간문. 그래서 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몇 하천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구에 하구뚝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하구뚝은 이게 수문은 있지만 배가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뚝이라고 부르고요. 간문은 뚝은 뚝인데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그런 뚝을 간문이라고 불러요. 물론 뚝이라기보다는 이 간문 자체가 배가 드나드는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하구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이다. 얘가 여기 대동강 하구 지역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고요. 이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은 자, 여기는 금강산 근처고요. 금강산은 딱 산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외금강이라 그래서 바닷가 지역까지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지금 나타낸 거고요. 주요 관광 자원은 칼데라, 호는, 천지고요. 얘는 돌로 된 화강암산, 그쵸? 석산이다. 그렇게 해야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4번. 가다와 같은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뭐 백두산 근처인데 위도가 높고 내륙 지역이죠. 그리고 사실 A는 내륙도 내륙이지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내용 설명 부분에 나오는데 A는 삼지연이라고 불러요.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가요. 그래서 해발 고도를 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제외하면 중강진이 사실 제일 추운데 이 삼지연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더 낮아요. 아무튼 여기는 내륙 지역이고 위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좀 낮은데 C는 바닷가에 있고요.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원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원산하고 위도가 똑같은데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서쪽에 있는 도시, 얘가 평양이죠. 얘가 평양. 자, 그래서 평양 근처는 소우지, 원산 근처는 다우지. 물론 겨울철 평균 기온도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를 봤더니 1월 달에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가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1월 평균 기온을 보고 구분해도 돼요. 1월 달 평균 기온은 B하고 C 중에 B가 더 낮겠죠. 약간 내륙이잖아요. 그 다음에 C는 동해안 쪽이니까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을 받아서 1월 달이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을 거고요. 자, 기온을 봤더니 얘가 대략 한 영하 3도쯤 될까요? 서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추운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연 강수량을 봤더니 이쪽이 확실히 많죠. 북한에서는 최다우지, 북한에서도 소우지에 해당하는 곳. 그래서 나가 B고요. 다가 C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A, B, C니까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북한은 서해안의 평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경지는 경사지를 개간하여 조성하였다. 원래는 산처럼 경사가 급한 곳인데 물론 아주 경사가 급하면 농사를 짓기 힘들겠지만 경사지를 개간하여 개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불러요. 자, 또한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니은 겨울이 길고 추워서 남한에 비해 디귿 옥수수
조, 밀, 감자, 콩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를 많이 하며 밀, 리을, 메밀, 감자 등 밭작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북한은 남한보다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이르고 겨울이 추우니까 김장을 빨리 담그고요. 겨울이 일찍 오니까. 관북에는 지방에는 밭 전자형 가옥과 같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 자, 기억.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토양 유실 가능성이 크다. 자, 경사가 이렇게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뭐 계단식 밭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토양 유실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니은은 남부 지방에 비해 작물의 생장 가능 기간이 짧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생장 가능 기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무상 기간이 돼요. 그다음 티귿.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식량 작물이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식량 작물은 쌀. 쌀이 그래도 1등이고요. 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밭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식량으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리을.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죠? 메밀이나 감자 등 밭작물을 활용한 음식. 그다음 미음.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이 부뚜막의 방바닥을 잇따라 꾸민 정주간이 나타난다. 얘도 옳은 설명이죠. 정주간은 관북지방, 겨울이 굉장히 추운 곳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가옥 구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지도는 북한의 주요 발전 설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수력과 화력 중 하나임. 자, 북한에서 수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길이가 긴, 규모가 제일 큰 압록강을 따라서 발전소가 분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함경산맥의 이쪽으로는 이제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있다 그랬었죠. 이 두 가지 정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압록강을 보고서 여기 B가 수력 발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뭐 평양 근처죠. 평남 분지 원래 무연탄, 석탄이 풍부한 곳이니까 석탄 박물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석탄 박물관이란다. 발전소. 자, 화력 발전이 되겠네요. A는 전력 소비가 많은 대도시 인근에 주로 입지한다. 얘가 1번 옳은 설명이네요. 그쵸?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수도권 내에 화력 발전소 큰 게 있긴 좀 힘들고 충청남도나 인천에 있는 섬 지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A의 발전 에너지원은 석탄인데 북한이 남한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남한은 이제 무연탄하고 무연탄이 나오는 거고요. 화력 발전소에서는 주로 역천탄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무연탄도 사실 화력 발전으로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역천탄보다 화력이 좀 약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는 일단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원래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무연탄으로 화력 발전 많이 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B는 압록강 유역보다 대동강 유역에 많이 분포한다. 자, 우리가 대동강은 평양을 지나가는 이 강이 대동강, 얘는 압록강, 당연히 압록강 유역에 더 많은 거죠. X. A는 B보다 발전량이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는 화력, B는 수력.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B는 A보다 남한의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B는 A보다 수력, 남한에서 수력은 정말 적었지만 북한에서 수력은 화력하고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이제 1등을 하고 보통 알고 있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래프는 북한의 연령층별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과 비교한 2017년 북한의 상대적 인구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얘는 뭐 숫자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하나씩 판단하면서 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얼마나 많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북한을 봤더니 유소년층의 비율이 이렇게 이 기간 동안 40%가 넘다가 20%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거의 없다가 지금은 10%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높아졌다. 그 다음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봤더니 그 기간 동안 56% 정도에서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70% 정도가 됐네요. 자,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총 부양비는 감소했다.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당연히 유소년층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니까 합계 출산율도 당연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1번 A가 되겠네요. 자, 다음 글의 가라에 위치한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산업 간 연결 관계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자 대외 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1년 처음으로 낮은 선봉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투자 유치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2년에 특별 행정구, 여기는 신의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이니까 개성 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이니까 우리가 금강산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딱 금강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금강 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일대가 개발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A, B, C, D 순서대로니까 1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은 다양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성된다. 뭐 옳은 설명이죠. 예를 들어 지역의 방언을 지표로 방언 지역을 구분하거나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 그다음에 뭐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 얘는 그냥 사투리라고 하는 한 가지 성질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얘는 동질 지역 구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니은은 중심지와 그다음 뭐 주변 지역, 뭐 기능에 영향을 받는 얘는 기능 지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내용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디귿 겹집 지역과 홑집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겹집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로 하자면 밭 전자형이에요. 집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홑집은 방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다. 홑 단자 한 줄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가옥의 형태에 따라 좁은 범위의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밭 전자형인 건 똑같지만 다시 얘가 뭐 이렇게 정주관이 있냐 없냐, 관서형이냐 관북형이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중부 이남 쪽은 주로 이렇게 집 방이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거기 뭐 대청 마루가 있냐 없냐 또는 뭐 고팡이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리을은 재화의 유통 범위. 자, 리을은 니은에 비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간 범위가 빠르게 변화한다. 재화의 유통 범위니까 교통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물론 통신의 영향도 받아요. 전자상거래.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2번 다음 자료는 가상 도시의 지역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 구분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성질이 같은 걸 하나로 묶었다. 동질 지역 구분 방법이에요. 자, 나는 A 상점, B 상점. 당연히 얘는 봤더니 이 안에 B 상점은 4개가 있고요. B 상점의 상권, 얘의 상권, 얘의 상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A 상점의 상권은 훨씬 넓은 지역인데 자, 이제 얘가 만약에 편의점이라 그런다면 얘는 훨씬 더 큰 대형 마트 같은 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기능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가에는 인접한 두 지역의 특징이 섞여 나타나는 곳이 있다. 맞죠? 자, 여기 그림에서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지금 겹치는 곳, 그 다음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곳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지금 상권이 겹치는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점이지대라고 불렀죠. 두 지역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난다. 혼재되어 나타난다.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점이지대.
그다음 니은 나는 토지 이용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가는 나에 비해 지역 간 계층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계층이란 말 설명했었죠. 하는 이런 역할, 기능은 비슷한데 규모나 아니면 기능의 수나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더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그렇게 나타나는 걸 계층 구조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는 나에 비해서가 아니라 나가 바로 계층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설명이 잘못됐고요. 가는 문화권, 나는 도시 세력권과 같은 유형의 지역 구분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기역,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3번 문제. 다음은 글자 카드를 활용한 수업 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명을 글자 카드에서 찾아 하나씩 빼세요. 두 지명은 각각 4글자입니다. 전통지역 구분에서 천령관의 서쪽을 가리키는 지역. 천령관의 서쪽이니까 관서지방이 되겠죠. 관 지우고요. 서 지우고요. 방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지 지우고요. 관서지방 지우고요.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다. 소백 산맥이죠. 소 지우고요. 백 지우고요. 산 지우고 맥을 지웠더니 뭐가 남냐면 점이지대가 남네요. 점이지대. 자, 글자 카드에서 빼고 남은 글자를 모두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지역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하세요. 점이지대는 두 지역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난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성격이 바뀌는 구분이다. 지역이다. 자,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는 배후지죠. 배후지. 배후지역 또는 배후지라 그러고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지역성이 되겠죠. 그 다음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 나타나는 지역은 얘가 점이지대. 점이지대. 자, 그 다음에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공통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동질 지역이라고 부르죠. 동질 지역. 같을 동자. 자,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는 그냥 지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래프를 보기 전에 얘의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청진을 표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통틀어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다. 622mm, 약 600mm 정도다. 그 다음 얘랑 성격이 반대인 곳이 자, 우리가 강원도 동해안 쪽인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약간 남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북한에서는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됐죠? 물론 여기 원산부터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여기가 당연히 더 많아요. 자, 여기에 있는 도시는 장전이라고 부르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포를 표시한 건데 대동강 하류 지역이라서 소우지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해 관문이라 그래서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하구뚝하고 역할이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정 도시로 기억할 수는 없고요. 신의주랑 유도는 거의 같은데 내륙이다. 여기는 지형성 강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여기가 제일 많이 내리고 여기는 두 번째로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각 지역을 좀 구분해 보면은요. 지우고 기호만 한번 써볼까요?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D. 여기가 D고요. 자,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여기가 A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연평균 기온도 여기가 제일 높을 거고 겨울이 제일 따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구분하면 연 강수량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여기가 B고요. 소우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에서 다우지지만 A만큼 비가 물론 많이 내리는 건 아니죠. 됐죠? 이렇게 하고서 답을 찾아보면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유도는 비슷한데 황해안, 동해안 A가 연교차가 더 작겠네요. A는 C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A는 C보다 우리 A 겨울철에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쪽은 다설지였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지 뭐 눈이 많이 내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B는 여기는 관서, 여기 남포니까 이쪽 황해도 쪽은 아니니까요. 관서지방.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관서지방. 그래서 여기 B가 설명이 잘못됐네요. B하고 C 전부 다 관서지방에 위치해 있다. X. C는 B보다 바다로부터의 거리가 멀다. C는 D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위도가 좀 낮긴 하지만 완전 내륙이라서 겨울철에 굉장히 춥고요. 근데 우리 D는 우리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에 있으니까 얘가 겨울철에는 그렇게 기온이 낮지 않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한류가 내려오잖아요 하면서 여기 겨울에 춥지 않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류 물론 여름에는 한류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여름에는 바다보다 대륙의 땅의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바다 옆에 지역은 여름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자, 여러분들 겨울에 봐봐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근데 우리가 땅은 특히 북한 지역은 땅은 막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얘가 비록 한류라 하더라도 겨울철 기온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떨어지지 않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겨울 기온이 높은 편이에요. 북한에서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 그다음 5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이제 얘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한두 가지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자, 뭐 물론 외우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남한의 자료를 같이 주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 있기는 해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식량 작물만 먼저 살펴봤더니 남한은 비가 독보적이니까 얘는 쌀이 될 거고 북한에서도 얘가 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만 유난히 비중이 높은 건 옥수수고요. 그런데 비중을 살펴봤더니 쌀은 여기서 200만 톤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합쳤더니 200만 톤이 조금 안 되죠. 북한에서 1등인 건 쌀이다.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됐죠? 그렇게 좀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경지 면적을 기본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그래서 논이 얼마고 밭이 얼마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둔 건 식량 작물 재배 면적만 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을 한번 봐볼게요. 남한을 봤더니 그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원의 가운데 값이니까 이렇게 봤더니 밭은 대략 7.5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더니 노는 8.5예요. 그럼 이렇게 더해봤더니 남한은 전체 경지 면적은 대략 16 정도인데 남한의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은 9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에 비해서 북한은 전체 경지 면적은 대략 봤더니 13.5, 그 다음에 5.5 이렇게 더해보면 대략 19고요. 그 중에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18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를 심을 땅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식량 작물 생산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차이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한번 볼게요. 1번.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 중 논의 비율이 높다. 이건 그냥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북한은 밭이 더 비율이 높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당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 맞죠? 전체 경지 면적에 비해서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얼마나 비중이 높냐 낮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이 정답이고요. 북한은 남한보다 식량 작물 재배 면적당 식량 작물 생산량이 많다. 자, 우리가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 북한은 18, 남한은 9,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식량 작물 생산량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의 같죠. 자, 그래서 식량 작물 재배 면적당 식량 작물 생산량이 더 많은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면적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생산량이 비슷하니까요. B의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은 관북 지방이 관서 지방보다 많다. 이것도 X죠. 우리가 북한에서 낙림산맥의 서쪽은 평야 지역이라서 그래도 쌀을 많이 생산하고요. 관북 지방은 뭐 개마고원 있고 함경산맥 경사 급하고
평야가 별로 없어서 밭 농사를 대부분 짓는 거죠. 그다음 남한에서 A는 옥수수는 B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 쌀의 그루가리 작물은 여기에 있는 맹류죠, 맹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류는 콩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서류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어떤 뿌리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는 석유, 석탄, 수력 중 하나이고 A, B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중 하나임. 자,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자, 북한에서 모든 에너지 가운데 다 통틀었을 때 1차 에너지를 따졌을 때 제일 많은 건 석탄이죠. 석탄. 북한 안에 무연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얘가 수력이에요. 남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지형 조건이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남한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는 당연히 얘가 수력이 되겠죠. 수력이다. 석유 수력이 된다. 방금 수력해놓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전력 생산을 보면 자, A, B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A, B를 따지는 게 의미가 크다 작다 사실 거의 없죠. 차이가 크게 나면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도 아니죠. 2010년에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이거나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올해가 됐든 뭐 내년이 됐든 A랑 B랑 구분하는 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가지고 구분하냐고. 그래서 얘는 그냥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최근에는 똑같지만 그래도 수력이 화력보다는 전력 생산만 따졌을 때는 북한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1번 가의 해외 의존도는 석탄의 해외 의존도는 북한이 남한보다 낮다. 옳은 설명이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걸 최대한 캐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석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연탄 물론 캐서 쓰기도 하지만 얘가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화력이 센 역청탄을 수입해가지고 많이 쓰는 거고요. 나는 주로 수력은 주로 B의 발전용이 아니라 A죠. A지 같은 거죠. 얘는 잘못된 거고요. 다는 석유는 고생대 평안노충군. 얘는 가에 대한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유는 신생대 제3계층. 물론 북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요. 그 다음에 4번 A는 B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B는 A보다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차이가 크다. 역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력 발전은 사실 해마다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수력이 화력보다 더 많다라고 문제를 내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됐죠? 당장 얘가 수력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은 표에 적힌 답사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북부지방을 답사할 계획이야. 북부지방은 북한을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자, 첫째 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조성된 공업지구. 그 다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려시대 역사 유적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말하는 거죠. 개성. 서울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둘째 날은 외자 유치 및 교육 확대를 위해 홍콩을 거울 삼아 개발한 개방지역이다. 그 다음 요동 정벌을 위해 북진하던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가 있다. 얘는 신의주 특별 행정구를 말하는 거죠. 신의주 지역이에요. 압록강의 하구 지역.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이 되겠죠. 1번 두만강을 얘는 당연히 잘못됐고요. 압록강 유로를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그럼 여기 개성은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관서지방에서 관동지방. 자, 우리가 신의주는 관서지방. 그 다음에 개성은 관서도 관동도 아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경기도 지역인데 경기도니까 경기지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남한은 아니니까 수도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관서와 관동은 아닌 거죠. 그다음 동해안을 따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신의주는 황해안 쪽에 있는 거고요. 완전 항구는 아니에요. 바닷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압록강에 거의 하구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성은 얘가 내륙에 있는 도시죠. 어쨌든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분단 이전의 경의선은 서울 경자 의가 바로 여기 신의주 할 때 의예요. 그래서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있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경의선을 따라서 개성을 지나서 신의주까지 이동하면 되겠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섬유류 반이백은, 자, 여러분들 북한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헌법상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란 말 대신에 반입 반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섬유류 반이백은 2015년이 2000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많다. 자, 일단 반이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2000년이나 2015년이나 35% 정도, 36% 정도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반입액 자체를 봤더니 2000년에는 반입액이 얼마였냐면요. 여기 어두운 색이죠. 대략 2 정도가 됐겠네요. 자, 그런데 2015년에는 반입액이 얼마였냐면 이렇게 가서 봤더니 좀 삐뚤어졌네요. 15 가까이 됐겠죠. 15 가까이. 그럼 얘는 지금 5배를 넘어서 거의 7배,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다음 니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업체는 주로 원료 지향형 제조업체다. 자, 우리가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이유가 거기에 인건비가 싸니까,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섬유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전기 전자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 조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노동 지향이 되겠죠. 노동 지향 제조업이다. 노동지향 제조업이다. 그다음 디귿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북 교역액은 계속 감소하였다. 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로 교역액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긴 했지만 2015년까지는 급격하게 늘다가 갑자기 제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자, 얘는 어쨌든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다음 리을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교역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남북 교역액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개성공단의 비율이 거의 이렇게 100%였다가 개성공단이 아예 제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역 리을.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앞에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도권하고 강원지방 공부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